3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전기차인데 장점도 명확하고 좀 아쉬운 점도 있다. 1회 완충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다소 짧다는 거는 아쉬운 점이고,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또 도심에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점,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김상준 기자입니다.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르노의 조에입니다. 프랑스 르노사에서 만든 프랑스 차입니다. 이 차가 테슬라 모델 3를 제치고 유럽에서 1등으로 팔리는 전기차입니다. 유럽에서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졌고요.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의 가격은 일단 보조금을 적용을 했을 때 2천만 원 후반에서부터 3천만 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년식 모델 중에서 좀 소량 좀 재고가 남았는데 그 차량에 한해서는 100만원씩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해요. 어쨌든 트림에 따라서 2,900만원에서부터 한 3,100만원, 3,20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우선 전기차임에도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고요.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1회 완충 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3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. 지금 배터리가 78% 잔량을 남겨놓고 있는데 252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 달리다가 늘어나기도 하고 소폭 줄어들기도 하는데요,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30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. 아쉬운 점은 한 400km 정도까지만 이렇게 주행거리가 길었으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1회 완충 시 주행거리가 다소 짧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리뷰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간 1만 킬로 정도를 주행했을 경우에 조회의 경우에는 약 5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. 1만 킬로 달리는데 53만원 정도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비슷한 크기의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만 킬로 정도 달렸을 때는 한 100만원 정도 연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,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확실히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거죠. 차량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조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승차감이었습니다. 승차감이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 유럽차의 약간 좀 탄탄한 느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뭐 푸조라든지 르노라든지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죠. 약간 낭창낭창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. 국내 판매되는 르노 삼성 자동차들보다도 승차감 부분은 좀 더 부드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유럽에서 상당히 먹혔다고 생각이 들어요. 유럽은 워낙 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돌바닥길이 많잖아요. 돌바닥길을 운전하고 지나갈 때는 자잘한 충격이 막 몸으로 옵니다. 드드드드 이렇게 막 몸으로 충격이 오는데,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 차량들은 돌바닥을 지나갈 때 굉장히 좀 불쾌한 승차감을 유발하죠. 보편적으로 르노라든지 푸조라든지 프랑스 차들이 유럽 전역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, 또 소형차가 주로 많이 판매되잖아요. 그 차들의 공통점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좀 좋다는 겁니다. 이 르노 조에도 마찬가지고요. 유럽차 스펙 그대로 국내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. 지금처럼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여러 차례 만나도 승차감이 저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만족스러웠어요. 그리고 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약 25토크가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나옵니다. 지금 제가 살짝만 밟으면 이렇게 머리 살짝 제껴지는 거 보셨죠? 일부러 제낀 게 아니라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예, 이렇게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은 토크가 순간적으로 확 나오기 때문에 가속 측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어요. 내연기관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쭉 올리면서 RPM을 올리면서 힘을 이렇게 올리는데, 전기차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쭉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운전이 편하죠. 특히 뭐 도심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임이 필요할 때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 목소리 아주 또렷하게 들리실 텐데, 전기차다 보니까 뭐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나 이런 게 없죠. 대신에 이 전기차 특유의 윙 이런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, 같이 탔던 저희 와이프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주선을 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윙 소리가 납니다.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고 조금 생경한 소리긴 한데, 아무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,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, 네,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, 저속으로 달릴 때 이 소리가 밖에 있는 보행자들한테도 나기 때문에 차가 있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 핸들링도 상당히 정밀한 편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가속 성능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좀 재미있는 운전 감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차를 계속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사실 2열 공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
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신혼부부에다가 뭐 애기 한 명 정도 태우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은 성인이 2열에 앉기에는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말씀드린 대로 핸들링도 정밀하고 순간적인 가속 성능도 출중하고 차체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운전이 상당히 좀 쉽습니다. 큰 차들에 비해서 운전이 훨씬 쉬워요. 어디든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장점이죠. 그래서 세컨드카로 한 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기존의 차는 뭐 가족들하고 타고 제가 이제 업무할 때, 제가 뭐 경기도 성남에 사니까 서울로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재를 다닐 때, 이럴 때 업무용으로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차량의 인테리어는 르노 삼성 차량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무선 충전 기능, T맵 기능, 핸들 열선 기능, 이 정도의 편의 옵션이 있고, 아쉽지만 통풍 시트는 없고 ADAS 시스템도 빠져 있습니다. 대신 오토홀드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정차했을 때 발을 뗄 수 있다는 장점, 그러니까 도심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.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, 막힐 때도 오토홀드 기능을 통해서 발을 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열 시트의 착장감은 편안하고요. 시트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저처럼 엉덩이가 큰 사람도 좀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이런 시트입니다. 트렁크 공간도 뭐 넓지는 않지만 홀딩 기능을 이용하면은 나름대로 짐이 꽤 많이 실린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, 차가 생긴 거는 그냥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는데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니까 주행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. 노면 접지 능력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이 가용 범위가 차량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줘가지고 의외로 와인딩 코스에서 평균 주행 속도가 높았어요. 전기차 특유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리면서 준수한 움직임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전기차인데 장점도 명확하고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회 완충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다소 짧다는 거는 아쉬운 점이고,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또 도심에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점,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업무용 차로 세컨카로 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한 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. 네, 독자분들 감사하고요.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눌러주시고요. 그럼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